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남FC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핵심 센터백 관원규가 수원으로 이적했지만 그 공백을 확실히 메울 만한 국내 자원을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무엘과 베니시오 등 외국인 수비 자원들을 데려왔지만 이들이 K리그 2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성남은 공격력에서 뚜렷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시즌에도 득점력 부족이 문제였던 만큼 올 시즌 초반 역시 공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성남FC입니다. 화성FC 이번 시즌부터 K리그 2에 출전하는 신생팀으로 차두리 감독이 부임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이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선수단의 변동이 크지 않아 조직력 면에서는 시즌 초반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리그 2의 강팀들과 비교했을 때 스쿼드의 깊이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약점이며 경기 운영에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화성FC입니다. 초안 분석. 성남이 전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을 상대로도 득점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화성은 수비적으로 밀집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팽팽한 흐름 속에서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삼성화재 지난 20일 한국전력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삼성화재는 블로킹과 서브에서는 근소하게 밀렸지만 범실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막심이 웜업존으로 밀려났지만 파즐리가 19득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냈고 김정우도 16득점으로 활약하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시몬이 공수에서 살림꾼 역할을 해주었으며 노재욱 세터 대신 선발 출전한 이호건이 낮고 빠른 토스를 활용하며 팀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를 기록하며 4승 10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KB손해보험 지난 19일 우리카드와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블로킹에서는 밀렸지만 서브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비에나가 26득점으로 득점력을 과시했고 나경복과 야큰이 각각 14득점, 16득점으로 삼각편대가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KB손해보험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강한 시너지 효과를 보였으며 서브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8승 6패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KB손해보험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KB손해보험이 3승 1패로 앞서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팀의 준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이후 토종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현대캐피탈의 16연승을 저지한 이후 7연승을 기록하며 강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지난 20일 IBK 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블로킹과 서브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범실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타차냐가 17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으며 강소희가 15득점, 니콜로바가 15득점으로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또한 배윤아와 김세빈이 중앙에서 활약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으며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투지와 집중력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하며 5승 10패의 성적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지난 19일 대전 정관장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블로킹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테일러가 16득점을 기록하며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아도 19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으며 중앙에서 장위가 블로킹 5개, 유효 블로킹 2개를 기록하며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패에 빠져 있으며 현재 원정 성적은 5승 9패로 다소 부진한 상태인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도로공사가 2승 2패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도로공사가 원정에서 3-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리시브 라인이 안정감을 되찾으며 니콜로바, 강소희, 타차냐, 배윤아를 활용한 공격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세터 이원정과 미들 블로커 하예진, 여머르항이 부상으로 결정한 상황이며 핵심 자원인 이한비까지의 부상을 안고 있어 전력 누수가 큽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흐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오버 배팅도 고려해 볼 만한 경기입니다. 강원FC. 지난 시즌 돌풍을 주도했던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전력 손실이 상당했으며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민혁이 토트넘으로 떠났고 수비의 중심이었던 주장 김영빈이 전북으로 이적하면서 수비 조직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비해 윤일록과 마리오를 영입하며 공격진 보강을 시도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의 깊이는 이전 시즌보다 약화된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강원의 돌풍을 이끌었던 윤정환 감독이 인천으로 떠났고 새로운 체제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강원FC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정재희와 민성기가 팀을 떠나며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브라질 출신 윈포워드 주닝요와 수비수 김범수를 영입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해 경쟁력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막전에서 대전의 0-3으로 완패하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고 주중 조호르 다룰과의 태국 원정 경기에서도 2-5로 패배하며 실점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16강 진출을 위해 주력 자원들을 상당수 활용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 점도 이번 경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초안 분석. 강원은 개막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원정에서 1-2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포항은 경기 후 박태하 감독이 밝힌 대로 조호르 다루 원정 중 숙소에서 밤새 이어진 조호르 팬들의 폭죽 소음 테러로 인해 컨디션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원정뿐만 아니라 3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의 체력적인 부담과 최근 불안한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강원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